새벽 1시 어둠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화면에 푸른 빛만이 천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35살 직장인 남성의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9시간 넘게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퇴근 후에는 또다시 휴대전화 화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아지랑이처럼 뿌연 잔상이 떠다니고 관자놀이가 지끈지끈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전자화면을 응시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눈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만학회는 전자화면을 연속으로 2시간만 사용해도 눈의 피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 눈 주변이 무겁고 두통이 동반되는 현상. 이 모든 것이 전자화면으로 인한 눈 피로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미국 시력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성인 중 87%가 2개 이상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일상이 되면서 하루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평균 4시간 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서운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눈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방치된 눈의 피로는 안구건조증으로 번지고 초점 조절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근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근시 진행 속도가 이전 대비 3배 이상 빨라졌다는 인도 안과학회의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눈을 지키는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눈이 느끼는 피로의 무게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은 의학적 상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분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20-20-20 법칙이라 불리는 규칙적 시선 휴식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20분마다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약 6m 이상 떨어진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20초가 눈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볼록 렌즈가 있고 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운 화면을 오래 응시하면 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랫동안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근육 경련과 같은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순간 모양체 근육이 비로소 이완되면서 마치 쥐가 난 종아리를 풀어주는 것처럼 눈 속 근육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2022년 영국 에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이 법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2주 동안 이 법칙을 실천한 참가자들에서 눈피로 증상과 안구 건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양안의 초점 조절 능력까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와 미국 거만학회 모두 이 법칙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을 만큼 그 근거는 탄탄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중이라 20분마다 시선을 돌리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20분 간격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먼 곳을 바라볼 때 창밖의 나무나 건물 옥상처럼 시선이 편안하게 닿는 곳을 미리 정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하루 동안 쌓이는 눈의 피로를 30% 이상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법칙은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의식적인 눈 깜빡임입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약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이 횟수가 분당 3번에서 4번까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안구 표면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수분을 공급하고 먼지와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면 눈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눈 표면이 마르면서 뻑뻑함과 이물감 충혈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불완전한 깜빡임입니다. 화면에 집중할 때 윗눈꺼풀이 아래까지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눈물이 안구 아랫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동작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주면 눈물 분비가 촉진되고 눈 표면에 충분한 수분막이 형성됩니다. 이 습관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것만으로 안구 건조증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실내 습도입니다. 겨울철이나 냉방 가동 시기에 실내 습도가 40% 아래로 내려가면 눈물 증발 속도가 빨라져 깜빡임만으로는 건조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따뜻한 눈찜질입니다. 안과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가정관리법이 바로 이 따뜻한 찜질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마이봄샘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기름샘이 위아래 합쳐 약 50개에서 70개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눈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거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이 기름샘의 입구가 굳어져 막히게 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눈 전용 온열기구를 40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로 눈 위에 올려두면 굳어진 기름이 녹아 다시 원활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눈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경직되어 있던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하루 한 번에서 2번 정도 한 번에 10분가량 실시하면 효과적이며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약 30초간 데워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눈꺼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등에 먼저 대보고 뜨겁지 않은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눈에 염증이 있거나 최근 눈 수술을 받으신 분은 찜질 전에 반드시 담당 안과 전문의에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눈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눈의 피로를 외부 관리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새는 지붕 아래에서 바닥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는 황반이라는 영역이 있고 이곳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천연 색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마치 눈 속에 내장된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청색빛을 흡수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망막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안연구소가 5년에 걸쳐 약 4,200명을 추적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꾸준한 섭취가 황반 건강 유지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달걀 노른자에도 상당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눈물막의 기름층을 안정시켜 안구 건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나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처럼 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기대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눈에 좋은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화면 환경의 올바른 설정과 자세 교정입니다. 아무리 눈을 쉬어주고 영양을 챙겨도 화면 자체가 눈을 공격하는 조건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화면의 밝기는 주변 조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눈의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화면이 주변보다 지나치게 밝으면 눈부심이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글자를 읽기 위해 눈이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됩니다.
글자 크기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키우고 어두운 글자의 밝은 배경 조합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면과 눈 사이의 거리는 약 50cm에서 60cm가 적당하며 화면의 윗부분이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눈이 자연스럽게 살짝 아래를 향하게 되어 눈꺼풀이 안구를 더 많이 덮게 되고 결과적으로 눈물 증발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명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화면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화면에 반사가 생겨 눈이 이중으로 힘을 쓰게 되므로 조명은 화면 옆이나 위에서 비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화면만 켜고 보는 습관은 눈 주변 밝기 차이가 극대화되어 눈의 피로를 급격히 높이므로 반드시 작은 보조 조명이라도 함께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목 자세도 눈 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눈 주변 혈류순환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의자에 깊이 앉아 등을 펴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눈과 목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0분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휴식 의식적인 눈 깜빡임 따뜻한 눈, 찜질 눈에 좋은 영양소 섭취, 그리고 올바른 화면 환경 설정까지 어느 하나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20 법칙과 눈 깜빡임 운동을 석 달간 실천하도록 한 결과 눈 피로 호소 비율이 35% 감소했다는 사내 건강관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눈 건강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활 습관이 이미 진행된 안과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검은 점이 갑자기 늘어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예방과 관리의 도구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노안이 시작되면서 눈 피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화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분에 한 번 화면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눈이 평생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응원합니다.